안녕하십니까 제자 여러분. 5강 들어왔습니다. 수동태 치고 들어갑니다. 수동태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이제 숫자가 받을 숫자거든요. 동작을 받는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탐을 때리면 탐은 나한테 얻어맞지요. 내가 창문을 깨면 창문은 깨지죠. 내가 뱀을 잡아먹으면 뱀은 잡아먹히죠. 이거 뭐 예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돼지 한 마리가 뱀을 잡아먹는다. 그때 이거는 이제 돼지가 뱀을 능동적으로 잡아먹으니까 능동태인데요. 뱀 한 마리가 돼지한테 잡아먹혔다. 이건 수동태입니다. 탐이 창문을 깬다. 능동태지만 탐이 창문이 탐에 의해 깨졌다. 이것은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라는 자체가 동작을 받는다라는 거. 더 쉽게 얘기할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나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능동태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나에 의해서 사랑받습니다는 동작을 받기 때문에 수동태죠. 그럼 수동태를 어떻게 만드느냐? 배웠듯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로 만듭니다. 자, 그러면 동사, 주어, 목적어가 있는 상태에서 수동태는 100% 목적어가 주어가 될 때 탄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는 수동태의 재료가 될 수 없겠죠. 자, 그러면 목적어가 있는 이 3형식 문형입니다. 이건 수동태로 바뀔 수 있죠. 자, 목적어가 주어가 되면 주격 쉬로 바뀌면서 이게 이제 주어가 되죠. 그러면은 이제 동작을 받게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로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love 시제가 현재예요. 그러면 현재 비동사 is죠. she하고 맞는 것은 love의 과거분사는 loved입니다. 이게 바로 수동태예요. 이게 능동태고, 그러니까 수동태는 항상 기본형이 비동사 pp다. 그 다음 나에 의해서 사랑받는다. 이게 누구누구에 의해서라는 전치사 by입니다. 자, 전치사 뒷자리는 중요해요. 목적어 자리입니다. 여러분 타동사 뒷자리만 목적어 자리가 아니라 전치사 뒷자리도 목적어 자리예요. 그런데 전치사 뒷자리는 더 쉽지. 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사도 있고 타동사도 있잖아. 그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구별해야지 뒤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알게 되는데 전치사는 무조건 뒤에 목적어, 전치사 뒷자리는 100% 목적어 자리니까 여기는 100% I의 무슨 격? 목적격이 오는 겁니다. 그럼 by me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 책에도 있지만 이 by를 쓰지 않는 수동형 문장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누구누구에 의해서라는 by라는 이 전치사를 수동태에서는 제일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by를 쓰지 않는 수동형 구문은 따로 이제 우리가 챙겨서 공부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수동태의 기본형을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이제 응용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그는 편지를 씁니다.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우리. 자, a letter가 지금 목적어잖아, 그죠? 얘가 목적어 알죠? 그러면 얘가 주어가 될 때 탄생되는 게 수동태, 비동사 pp, 자, 시제가 현재, letter 단수니까 is, write의 과거 분사는 written, 그 다음에 by하고 그 다음에 뭐가 와? 그렇지, 목적격 힘이 옵니다. 그럼 위에 있는 것은 그는 편지 한 장을 쓴다가 되고 아래는 편지 한 장이 그에 의해서 쓰여진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문장을 보면 차이가 이 시제가 현재에서 과거로 바뀌었다 이거죠. 그러면 역시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 비동사 pp에서 시제가 과거니까 여기는 was가 오고 과거 분사 written이 오고 by 힘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시제를 결정해 주는 것은 수동태에서 이 비동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동형을 배운다든가 수동태를 배운다든가 아니면 완료 시제라는 걸 배우게 될 때 이 과거 분사의 형태를 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말씀드렸듯 이것은 암기가 이해야. 암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규칙 동사 변화표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불규칙 동사 변화표가 없는 분들은 말씀드렸듯 왕글리시닷컴에 들어와서 불규칙 동사 변화표를 다운 받으십시오.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완료형 수동태죠. 완료형 수동태는 어떻게 만드느냐?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진행형 수동태부터 먼저 만들까? 이게 더 기본적인 거니까.
진행형도 수동태가 가능하죠. 진행형은 어떻게 만들어? 비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ing가 진행형이고 수동태 만드는 것은 비동사 플러스 pp가 수동태니까 이걸 더합니다. 그러면은 비동사를 써주고 비동사의 ing형은 당연히 요거밖에 없어요. 빙. 그 다음에 pp가 내려오죠. 그럼 비빙 pp가 돼요. 선생님이 이걸 암기하기 쉽게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이재훈 선생님의 고유 특허죠. 따라해 보세요. 비빔밥. PD님 따라해 보세요. 비빔밥. 이렇게. PD님도 이게 장시간 녹화에 졸리기도 합니다. 이제 같이 비빔밥이라도 비빔 먹으면서. 네. 얼레터가 이제 주어가 되고요. 레터가 주어가 되고 비빔밥을 써 놓는 거죠. 비빔밥 이렇게 써놓으면 자 빙은 무조건 들어가요. 한 번 더해진 거니까 이건 무조건 먼저 써줘도 되고요. 시제가 현재니까 역시 is, letter is being. 그 다음에 과거분사 안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written이 안 들어간 과거분사 수동태는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비빔밥 했고. 그 다음에 이제 have pp 완료형 수동태인데요. 완료형 수동태는 완료 시제가 이렇게 되고 수동태가 이렇게 되잖아요. 더하면은 비동사의 pp 하나밖에 없죠. 빈. 그 다음에 have고 다. 자, PD님 따라해 보세요. 해물 비빔밥. 해물 비빔밥. 해물 비빔밥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letter가 주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해물이 들어가고요. 빈이 무조건 들어가고 무조건 들어가는 과거 분사가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by him 여기는 해물. 자, 현재 완료니까 has 이렇게 들어가죠.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여기 a letter가 아니라 letters, the letters가 됐어요. 그럼 the letters가 오면은 is가 뭐로 바뀌어요? a로 바뀌겠지. 왜? 여기는 a letter가 단수니까 is지만 the letters가 되면 a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여기가 만약에 the letters가 됐다. 여기가 the letters다. 그럼 has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have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과거 진행형이다. 그러면 이건 현재 진행형이니까 is지만 과거 진행형이면 was가 오겠죠. 여기가 was면 여기도 was가 오겠죠. 근데 만약에 the letters야. 그럼 was도 아니고 a letter was니까 the letters 다음에 뭐가 돼? were가 오겠지. He was writing은 the letters were 이렇게. 그래서 이게 is니까 무조건 is다 하지 말고 a letter가 와서 얘가 단순히가 is다 이거예요. 응? 오케이. 여기까지가 수동태 기본형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동태 응용형 들어갑니다. 또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위주대로 한번 해보는데요. 수동태에서 꼭 챙겨야 될 것이 소위 말해서 타동사 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동사 구라는 것은요. 단어 2개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타동사 역할을 하는 것인데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는 뭐냐면은요. laugh at. 이 독학사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laugh at과 run over 같은 거예요. 또 speak to. 얘네들은요. 자동사 전치사, 자동사 전치사, 자동사 전치사. 그래서 여기 한 묶음이 돼서 하나의 을를적 의미를 만들어내서 누구누구를 비웃다가 돼요. 뭐라고? 누구누구를 비웃다. laugh는 웃다인데 laugh at이 되면 누구누구를 비웃다가 돼요. 그러니까 run은 그냥 달리다인데 over가 붙어버리면 이게 합쳐져서 누구누구를 치다가 돼요. 을 비웃다, 누구누구를 치다. 을를. 그리고 이거는 speak가 말하는 to, 누구누구에게 말을 걸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에게 을를은 어떤 그 동사의 해석이야. 타동사의 해석 특징이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다. 네? They laughed at me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보라고? 한 묶음으로 봐라 이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를 비웃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비웃었다. 그러면
동사, 주어, 목적어. 이걸 수동태로 바꿔라 하면 어떻게 되나? I. 그 다음 이게 주어가 되죠? 그 다음에 비동사, 시제가 과거니까 was. left는 과거 분사도 left. 다음에 by them 이렇게 쓰면 이건 틀린 거예요. 왜 틀렸느냐? 이렇게 타동사 구는요. 해당되는 전치사까지 꼭 써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빠진 거야? at이 빠진 거죠. 그런데 막상 써보면요. I was left at by를 딱 써다보면 굉장히 어색해요. 느낌 자체가. 그런데 어색한 게 아니라 이렇게 써야지 맞는 것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버스가 ran over a child. 자, 버스 한 대가 어린이 한 명을 치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응? child 다음에 그렇지. was BPP 써야 되는데 run은 과거가 ran, 과거 분사가 또 run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run은 원형의 run이 아니라 run이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 run이겠죠. 그 다음에 꼭 빠뜨리면 안 되는 게 뭐야? 그렇지. over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by a bus. 그래서 이 수동태 시험에 나오면 항상 이렇게 be left at by, be run over by, 또 be spoken 하고 by 하면 안 되고 반드시 to by. 그래서 뭐 a stranger spoke to me, I was spoken to by a stranger 이런 식으로 be spoken to까지 꼭 확인을 하는 그러한 준비 태세를 여러분들이 갖춰야 됩니다. 이게 수동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강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이거 봐봐. 105페이지 오면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가정법 들어갑니다. 가정은 108페이지인데요.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 좀 지울게요. 제가 지울 때 잠깐. 이제 여러분, 이제 가정법 들어왔습니다. 이 가정법이란 말에 여러분 현혹되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핵만 딱 찔러 드릴게요. 가정법이라는 것은요. 이 거짓 가짜에서 거짓 가짜와 정할 정해질 정자가 합쳐진 것이 바로 이 가정법입니다. 이 가정법에서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동사의 형태의 노름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사실상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영문법 교재도 많이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옛날 같은 틀린 내용을 담진 않는데요. 가정법은 사실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옛날에는 가정법 현재라는 말도 붙였고 또 미래가정법, 가정법 미래라는 말도 붙였고 했는데 요새는 그런 게 많이 사라졌죠. 근데 형태적으로 보면 그래서 헷갈릴 말 한 거야. 형태 때문에. 그러니까 또 문법 용어 자체도 책마다 막 서로 제각기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했죠. 쌤하고 같이 제대로 다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봅시다. 자, 봐요. 우리가 그냥 과거하고요. 가정법 과거가 완전히 틀려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if절 다음에 주어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을 보세요. 요 부분을 보시면 원은 비동사의 과거형이죠. 또 과거형 일반 동사죠. 또 can이라는 조동사의 과거형이죠. 즉 봐봐. 이렇게 보는 거야. if 동그라미 가정법 과거. 그러면 이거 뭐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되겠죠? 즉 이 두 가지밖에 실질적으로 가정법은 없는 것이야. 근데 가정법 뜻이 뭐라고? 거짓으로 꾸며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실제 사실의 반대를 설정해 놓은 것이 가정법입니다. 네? 이것부터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한번 봐봐. If he is rich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가정법 과거를 쓰면 비동사는 무조건 were가 되거든. were rich 이랬단 말이야.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거를 위에 거를 가정법 현재라고 하는데, 왜? if 가정법 현재잖아, 그지? 가정법 현재라고 하는데 용어는 그렇게 불러주자고 편하게. 그런데 가정법 현재는 절대 그 과거 사실 아니 현재나 과거 사실의 반대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가정법 현재 동사를 쓰면은 이 if절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고 단순히 추측해 보는 거야. 정확한 사실을 몰라서. 그래서 이건 해석이 봐봐. 어떻게 되는지 봐봐. If he is rich, 만일 그가 부자라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될까? If he were rich, 만일 그가 부자라면요. 해석이. 똑같잖아, 이 새끼야. 내 귀를 의심했잖아, 이 새끼야. 야, 너 방금 단 거 하지 마. 만일 그가 부자라면 했지 너. 이것도 만일 그가 부자라면 이게 뭐야 임마 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 예, 해석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듯 우리나라 말은 시제가 영어보다 덜 발달돼 있다 그래서 가정법도 시제를 가지고 하는 노름이기 때문에 시제 장난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정규한 면에서는 가정법에서도 영어가 좀 발달이 됐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편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벤츠라는 자동차 대리점의 직원이야. 근데 이번 달에 차가 한 대도 안 팔렸어. 근데 그 옷을 허스름하게 입은 사람이 들어오는데 근데 이거 뭐 또 허스름하게 입은 것 같은데 허리띠는 프로스펙스 허리띠야. 프로스펙스 허리띠 안 파나? 하여튼 뭔가 부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 그럴 때 옆에 있는 직원한테 물어봐. 야, 저 사람 차 살까? 그럴 때 그 옆에 동료 직원이 뭐 저 사람이 돈이 많다면 한 대 사겠지. 에? 돈이 많다면.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는 그 들어온 프로스펙스 허리띠를 찬 아저씨가 돈이 많은지 많지 않은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럴 때 이걸 쓰는 거야. 가정법 현재. 그런데 봐봐. 그 대리점 직원인데 그 다음 날 자기 옆집 아저씨가 왔어. 근데 옆집 아저씨가 맨날 돈이 없어서 라면 스프에 국 끓여가지고 어디서 식당에서 남는 밥 말아먹는 아저씨야. 근데 옛날에 잘 나갔어 그래도. 지금 노숙자인데. 근데 놀러 온 거야. 자기 옆집 총각이 벤츠 대리점 있으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지. 그래서 슬슬 이제 아저씨가 싹싹 만지고 다니니까 야, 저 아저씨 뭐야? 우리 옆집 아저씨인데 지금 되게 가난해. 근데 워낙 잘 나갔던 분이야. 그래서 저 아저씨가 만약 부자라면 지금은 그렇지만 만약 돈이 지금 많다면 벤츠차 한 10대는 살 거야. 자, 그럴 경우에 자, 지금 이 옆집 아저씨가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는 아저씨가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아래 거야. 즉, 요거는 프로스펙스 허리띠 아저씨. 요거는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는 아저씨야. 프로스펙스 허리띠 찬 아저씨는 부자인지 아닌지 모르고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는 아저씨는 확실히 가난한 거야. 근데 부자가 아닌데 부자인 것으로 가정한 것이지. 이게 바로 가정부 과거예요. 응? 자, 그러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일 비가 온다면 이란 표현을 하고 싶어. 그럼 내일 비가 온다라는 것은 미래에 관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그거를 가정법 과거를 써서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없어?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내용을 가르쳐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왔네. 뭐라고? 가정법 과거라는 말에 현혹되면 안 돼. 가정법 과거는 무슨 사실?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야.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당연히 대과거가 아니라 단순 과거 사실의 반대야. 아주 중요하죠. 원래 과거는 언제 써? 말 그대로 과거에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과거 완료는 언제 써?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대과거의 일을 나타낼 때 쓴단 말이지. 그런데 가정법이 붙어버리면 이거는 현재 시제,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야. 그럼 이거 순전히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바로
if절의 동사 형태를 보고 구별하는 거예요. if절의 동사형이 과거형이면 가정법 과거. 근데 내용은 무슨 사실? 그렇지.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무슨 사실?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정법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불가능한 놈이지만 편의상 얘를 가정법 현재라고 붙여준다면 얘는 반대가 아니라 현재나 미래의 불확실한 일, 불확실한 일을 추측, 짐작하는 거예요. 응? 불확실한 일을 추측, 짐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if it rains tomorrow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거 if it rained tomorrow면 안 되겠죠. If it rains tomorrow, will 사형제라는 것은 will, shall, can, may를 뜻합니다. would 사형제는 얘 과거형이니까 would, should, could, might 이게 책에 나와 있죠. 예? If it rains tomorrow, yes, I will not go there. 나는 거기 가지 않을 겁니다. 즉 내일 비가 오는지 오지 않는지 알 수 있어 없죠. 이럴 때 소위 말해서 가정법은 아니지만 if절의 현재형 쓴 걸 쓰는 겁니다. 또 여기서 꼭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이게 이제 if라는 접속사가 만약 라면이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잖아요. 만약 라면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자어로 뭐라 그래? 조건이 아래. 그러니까 조건 접속사 if가 이끄는 조건 부사절이에요. 조건 부사절은 그 내용이 미래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무슨 시제로 써준다? 현재 시제로 써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tomorrow가 있음에도 will rain이라고 안 하고 rains라고 쓰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거죠. 아까 if he 다음에 were rich를 그대로 써. if he were rich. 만일 그가 부유했다면일까요? 부유하다면일까요? 그렇습니다. 만일 그가 부유하다면 he would buy the car가 왔어. 그가 만일 부유하다면 그는 그 차를 살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부유했다면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다음 만약에 you had 이건 not까지 helped me then I could not have succeeded까지. 이걸 통해서 우리는 또 부정어 not의 위치까지도 공부할 수 있겠죠. 자, 해석 들어가 보면요. if와 had pp가 연결됐죠. 그러면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낸다 했어요. 해석 들어갑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를 그때 돕지 않았다면 즉 이 얘기는 이 유라는 사람은 고맙게도 이 나라는 사람을 도왔죠. 왜? 그러니까 해석이 만일 당신이 그때 절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성공할 수 없었을 텐데요. 이런 뜻이에요. 즉 이 내용을 보면 유라는 사람은 미라는 사람을 과거에 도와줬고 그래서 아이는 그 과거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가정법 과거 완료를 통해서 그 형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이걸 아예 if you would have 막 이런 거 if you would have pp 절대 그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이때 I wish 가정법에서 다시 한번 다룰게요. 원래 이제 포인트만 잡아주려고 했는데 I wish 가정법은 꼭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부정어 not의 위치를 보면요. 이 조동사죠. 뒤에 pp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부정어 not의 위치 조동사 다음인데 이 보세요. have pp면 얘가 역시 조동사인데 왜 여기 not이 여기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could 역시 조동사죠. 조동사 연결될 때는 바로 첫 번째 조동사 다음에 부정어 not을 위치시킨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정법의 기본형입니다. 여기에 이제 참고적으로 이 if절에 should나 were to가 들어가서 책이 있는데요. should나 were to가 들어가는 가정법이 있어요. should 가정법, were to 가정법이라고 하는데요. should가 들어가면 if절의 내용이 거의 일어날 수 없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을 나타내고 were to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아예 불가능한 상황. 그래서 should가 들어가면은
일어날 확률이 극히 적을 때 쓰고요. were to가 들어가면은 아예 일어날 확률이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만일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면 이거는 were to죠. 근데 또 만일 그가 살아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가 죽었을 확률이 거의 99%인데 살아있다면 그럴 때는 이 should를 쓰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가정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또 지우고요. 중요한 I wish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114페이지 한번 펴보시면요. 주의할 가정법 구문이라고 있습니다. 이 I wish 있죠? 이거 똑같아요. I wish 가정법 이게 시험에 빈출이 되는데 밑에 예문 보세요. 밑에 보면 I wish I were rich가 있죠. I were 거기에 네모 한번 쳐보세요. 요게 if절로 따졌을 때 if 다음에 I were가 왔다고 한다면 뭐겠어요? 가정법 과거죠.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돼요? 내가 부자라면 좋았을 텐데일까요? 좋을 텐데일까요? 좋을 텐데죠. 밑에 보세요. I'm sorry I'm not rich죠. 이거 어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어를 빼셔야 되겠나요? I wish I were 어를 빼세요. 왜냐하면 관사는 아시다시피 명사 앞에 붙죠. rich는 붙을 수가 없습니다. 형용사이기 때문에 어를 빼시고요. I'm not a rich가 아니라 I'm not rich.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오면 I wish I had not there been. I wish I had been there then. 이 then이라는 것은 그때란 뜻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then이라는 것은 그때란 뜻이기 때문에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I wish I were there라고, 즉 과거 가정법 과거가 오면 안 돼요. 왜요? 선생님 가정법 과거하고 왜 then하고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가정법 과거하고 now하고 now. 여기 now가 왔어. 그럼 now는 지금 현재 아니야. 현재. 지금. 근데 가정법 과거는 무슨 사실? 현재 사실에 반대니까 이게 맞는 거지. 형태는 가정법 과거지만. 그런데 I wish I had been there then. 이건 뭔데? 그때라는 과거를 나타낸다고. 과거. 근데 I wish도 가정법 구문이잖아. 그럼 이건 뭐야?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뭐든. 그렇지. 과거 사실을 나타낸다고. 그게 맞는 거야, 이게. 만약에 여기 now가 붙었는데 had been이 왔다든가 then이 붙었는데 were가 나오면 틀린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그 다음 as it's time 이것도 중요하고요. 만일 무엇이 없다면 이것도 여러분 훑으셔야 돼요. 자, 이제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 준동사를 나갈 차례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쌤이 알려주는 것만 제대로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도 혼자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좀 약간 이제 암만 해도 10강의 핵심을 다 뽑아낸다는 것은 뭐 문법, 독해, 생활용어까지 어휘까지 한다는 것은 많이 좀 부족한 면이 있죠. 그래서 쌤 강의를 듣고 좀 더 심화해서 제대로 영어 공부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요. 왕글리시 오셔가지고 맨투맨 기본 정도 들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맨투맨 기본에 보면 이거를 다 말로 다 풀이를 쌤이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한번 참고로 한번 해주십시오. 이제 부정사 들어갑니다. 이 부정사나 동명사나 이 분사는 이 통틀어서 얘네들을 우리가 준동사다 이런 말을 붙입니다. 준동사는요. 이 준자를 잘 보세요. 조동사가 동사가 아니랬죠. 준동사도 동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준동사라고 불러주고 준동사의 특징은 동사를 재료로 했어요. 동사를 재료로 했다라는 것은 동사의 성질은 가지고 있는데 동사를 재료로 해서 세 가지 품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동사를 재료로 해서 명사, 형용사, 부사 이 세 가지 품사로 쓰이는 거예요. 즉 사전에 보면 명사로 태어난 애 있고 형용사로 태어난 애 있고 부사로 태어난 애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태어날 때 그걸로 태어난 놈이고 go는 동사인데 여기 앞에 to를 붙인다든가 아니면 ing를 붙인다든가
아니면 n을 붙인다든가 해가지고 요런 형식으로 요 놈이 이제 나 동사 안 할래요. 나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할래요. 이게 바로 준동사란 것이죠. 요렇게 생긴 준동사를 부정사라 그러고 요렇게 생긴 준동사를 우리는 동명사나 현재 분사라고 그러고 요렇게 생긴 놈을 우리는 과거분사라고 불러요. 즉, 이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동사를 재료로 해서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은 과연 어떤 게 명사로 쓰이고 어떤 게 동사로 쓰이고 어떤 게 또 형용사로 쓰이고 할까요? 이제 잘 봐. 부정사는요. 원래는 그 다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부정하다. 즉 정해져 있지 않다. 뭐 이런 아주 좀 굉장히 어려운 사실 문법 용어 인피니티브를 이제 그대로 일본 사람들이 부정사라고 한 것인데 부정사를 근데 얘가 이름 지어진 그 원래 뜻을 가지고 따져들면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고 이걸 응용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뭐 많은 선생님들도 그렇게 응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편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준동사 중에서 부정사는 정해놓지 않은 놈이기 때문에 명사, 형용사, 부사 다 써요. 즉 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부정사가 할 수도 있고 또 형용사 역할도 부정사가 할 수 있고 부사 역할도 부정사가 할 수 있어요. 즉 부정사는 다 쓰여 이렇게. 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여.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사의 명사용법, 부정사의 형용사용법, 부정사의 부사용법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 다음 동명사는요. 말 그대로 동사의 성질을 가진 명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명사가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부정사와 동명사 두 개예요. 그 다음 분사는 뭐냐? 동사와 형용사의 성질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 해서 분사예요. 그래서 결국 형용사 역할하는 것은 부정사와 분사예요. 오케이? 단독 예를 들어서 분사 구문이라는 게 있어. 그 나중에 하는데 분사 구문은 또 부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 짝을 여러분들은 잘 지금 익혀 놓으셔야 돼요. 즉 이렇게 생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세 가지 분사 다 쓰이고 이 동사 원형이 ing가 되면은 얘는 동명사일 수도 있고 현재 분사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분사는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라고 과거 분사 두 개로 나누어진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처음 배우게 될 동명사라는 게 있는데 이 동명사와 현재 분사는요 생긴 게 같아요. 그래서 고잉을 보고 이게 동명사니 현재 분사니 물어보면 큰일 나는 얘기죠. 고잉이 만약에 명사 역할해 그러면 동명사라고 불러주는 거고요. 고잉이 형용사 역할해 그러면 현재 분사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억나? 진행형 어떻게 만들어? 비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ing 이렇게 만든다고 배웠죠. 기억나세요? 기억나야 되는데. 그때 쓰인 그 동사 원형 ing가 바로 뭐예요? 현재 분사예요. 그러면 또 여러분 뭐까지 생각나야 돼? 분사는 원래 동사 역할을 못 하는데, 준동사는 원래 동사 역할을 못 하는데 예외적으로 동사 역할을 하는 놈들이 있구나. 그게 바로 분사예요. 즉 분사에 대한 깔끔한 정의를 내리면 분사는 원래 형용사로 쓰이는데 원칙이 예외가 있어. 예외. 무슨 예외? 현재 분사가 진행형에 쓰일 때 그리고 과거 분사가 수동태와 완료 시제에 쓰일 때 얘네들은 문장에서 동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동사. V 역할. 즉 진행형 수동태 완료 시제에서 쓰인 분사는 동사야. 이 분사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나눠줄 수 있잖아. 근데 현재 분사가 진행형, 과거 분사, 수동태 완료 시제는 동사로 쓰이고 나머지는 뭐다? 형용사로 쓰인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부정사는 뭐로 쓰여? 명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동명사는 명사, 분사는 형용사. 분사는 어떤 종류가 있어?
현재 분사도 있고 과거 분사도 있고. 이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얘네가 진행형 수동태 완료 시제에서는 어떻다? 동사 역할을 한다. 아, 선생님이 운동 부족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생으로 태어난 명사와 생으로 태어난 형용사와 생으로 태어난 부사와 이 동사였다가 이 명형부로 바뀐 얘네들은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게 뭘까요? 요 기본 개념을 잘 잡으면 돼, 여러분. 하여튼 요 기본 개념은 잘 잡으면 영어 잘 할 수 있어요. 혼자서도. I eat an apple. 나는 사과를 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동사잖아, 그지? 누가 봐도 동사야. 이게 주어고 이게 무슨 어? 이게 목적어예요. 목적어 맞지? An apple. 얘는 태어날 때 명사로 태어나지. 사과. 그렇지? 그런데 봐봐. I want an apple이 있어. 그럼 동사죠? 이게 목적어야. 똑같지? 나는 사과를 먹습니다. 이건 나는 사과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말을 할 때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 나는 사과 먹고 싶어요. 할 수 있잖아. 즉 나는 사과 먹기를 원합니다라고 표현해주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나라 말에서 맨 마지막으로 해석이 되는 게 영어에서는 동사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사과 한 개를 먹고 싶다. 나는 사과 한 개 먹기를 원한다 해서 원한다가 동사일까요? 먹다가 동사일까요? 나는 사과 한 개 먹기를 원한다. 그러면 원한다가 동사다. 그러면은 영어에서는 동사가 어디 오느냐? 주어 바로 다음에 온다. 오케이? 그러면 먹기를 하니까 여기 이때 투부정사 쓰는 거야. 응? 그 다음에 an apple을 쓰는 거지. 잘 봐봐 여기서. 여기서 eat는 동사죠. 근데 여기에서 eat는 투부정사가 됐으니까 이건 동사가 아니라 준동사가 되는 거야. 이 문장에서 역시 want는 여전히 동사죠. 준동사 중에서 to eat 이렇게 생겨 먹은 놈을 우리가 부정사라고 불러주는 거야. 더 정확히 말하면 투부정사라고도 불러주는 것이지. 자, 그러면 봐봐요. eat는 원래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났어? 동사로 태어났어.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뭐로 쓰이고 있는 걸까? 잘 들어봐. 여러분, 명사하면 머릿속에 뭐만 떠올라야 된다 그랬어요? 주목보만 떠올라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an apple이 지금 뭐야? 목적어죠. 즉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 명사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약속해. apple 앞에 있는 want가 동사잖아. 그 want 뒷자리 무슨 자리야? 목적어 자리야. 앞으로 약속해. 약속해. 자, want 뒷자리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밖에 없어? 명사밖에 없어. 그럼 당연히 명사 왔어. 근데 want 이 뒷자리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 뭐밖에 없어? 명사. 그러면 이 to eat가 무슨 자리 있는 거야? 목적어 자리 있으니까 이건 무슨 자리? 명사 자리야. 그럼 이 to 부정사를 무슨 용법이라고 불러줄까? 그렇습니다.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어. 단지 무슨 자리 있다는 이유만으로, 목적어 자리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지 목적어 자리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to eat는 뭐가 된다? 그렇죠.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an apple을 잘 봐봐. 이건 뭘까? 그렇지. 이 준동사, 이 부정사도 준동사였죠? 준동사는 무슨 성질이 있다 그랬어? 동사의 성질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eat가 동사 생활할 때 보니까 뭐야? an apple이라는 명사 목적어를 당연히 들 수 있어 없어? 이걸 딱 보니까 이거 쉽잖아, 그렇지? 딱 명사 목적어 뒀네? 그러니까 이 애플, 이제 또 애플만 봐봐. 애플은 이 자체가 태어날 때 생 명사잖아. 태어날 때 inborn noun이야. 즉 태어날 때부터 명사야.
이놈은 자기가 목적어가 될 수는 있어도 뒤에 목적어를 둘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런데 it는 만들어진 명사야. 동사였다가. 그러니까 동사 생활할 때 목적어를 뒀기 때문에 이 준동사 역시 또 목적어를 둘 수 있어. 그런데 이 준동사의 목적어는 이 문장의 목적어하고, 즉 이 문장의 목적어는 이 자체야. 이 문장의 목적어와 이 준동사의 준동사의 목적어를 구별하고자 이 부정사, 동명사, 분사의 목적어를 우리는 그냥 의미상 목적어라고 말을 붙여줍니다. 즉 오리지널 목적어가 아니라 준동사의 목적어다 해서 준동사의 의미상 목적어다. 이렇게 우리는 얘를 불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논리는요, 똑같아요. 어디서나 똑같은 논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준동사는 자체적으로 목적어도 뒤에 둘 수 있고, 그 동사 했던 건 다 하는 거야. 뒤에 보어도 둘 수 있고, 또 수식을 받을 때, 봐봐. 수식을 받을 때, 봐봐요. 봐봐. To swim in the river is dangerous가 있어요. 해석 어떻게 되나? 그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거거든. 그럼 원래 이제 in the river가 이제 전면구잖아요. 전면구는 무슨 역할 아니면 무슨 역할해? 부사구 아니면 형용사구 역할 한다며요. 어? 자, 그런데 이 is가 동사지. 그 앞자리 무슨 자리야? 주어 자리야. 근데 주어 자리에 전면구는 주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얘가 주어가 되거든. 해석도 뭐뭐 하는 것. 여러분, 그 준동사가 명사가 될 때 해석되는 방식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야. 그래서 그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 보호가 이렇게 된다고. 어? 형용사가 단독으로 쓰면 보호라며. 그러면 이거 비교를 해봐. The fish in the river is big. 자, 그 강에 있는 그 물고기는 크다야. 어? 그러면 이거 태어날 때 명사잖아. 그러면 in the river가 여기서는 무슨 역할을 해? 명사 꾸며주니까 형용사 역할을 하는 형용사구지. 이해해? 그 강에 있는 그 물고기는 커요. 어? 그런데 똑같은 지금 구조거든.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있는 구조. 그렇지? 똑같은 주어야. The fish도 주어고 to swim도 주어야. 근데 주어인 the fish를 꾸며주는 in the river는 이 생으로 명사로 태어난 명사죠? 이 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형용사구지만 얘는 이제 명사형 보면 맞는데 얘 준동사이다. 준동사가 명사로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해석을 해도 그 강에서 수영하는 것 이렇게 간다. 즉 해석이 그 강에서 수영하는 것, 그 강에서 수영하다가 그 강에서 수영하는 것으로 의미가 주어 명사로 변형된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주어를 꾸며준다 해도 이 인더리버는 부사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인더리버고 인더리버 똑같은 것이 주어를 꾸며주는데도 차이가 있단 말이야. 어? 그래서 이게 또 동사의 성질이죠. 뒤에 목적어나 보어를 둘 수도 있고 또 부사나 부사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준동사 공부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이 준동사 역시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얘도 동사처럼 시제가 있겠고 얘도 동사처럼 또 앞에 주어를 둘 수도 있겠지. 그럼 우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아마 자신감을 많이 갖게 될 거예요. 쓰면 공부하면요. 아주 중요한 것만 위주로 찍어주고 또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기 힘든 부분을 다 긁어내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믿고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